맥족과 더불어 한민족 고대사의 비밀을 풀어줄 나머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족이지만, 맥족과는 다르게 중국 문헌을 통해서 그 활동을 짐작할 만한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맥족과 함께 예맥으로 뭉뚱그려 종종 등장할 뿐입니다. 예족 독자적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은 별로 없어 보여 그 추측조차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예족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된 문헌은 삼국지 위지동의전 예조 하나 정도가 있지 않나 합니다. 삼국지 위지동의전 고구려전을 보면 고구려의 남쪽에 조선과 예맥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족에 대해서는 예조를 따로 두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맥족에 대한 기록은 없다 봐도 무방합니다. 고구려전에서 소소맥이라고 잠깐 언급될 뿐이며 맥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남쪽에 있었다고 하는 맥족은 조선호가 이끌고 떠난 백제의 무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국지 위지동의론 한 조에 등장하는 백제국이 그 유래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족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은 삼국지 위지동의전 부여전에 부여왕이 예왕지인이라는 도장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여왕이 자칭 예족의 왕이라고 세상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엄연히 나라의 동쪽에는 동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가 바로 예족의 나라임을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부여의 왕은 자신이 예족의 왕이라고 자칭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같은 사실을 동해도 알고 있었고 또 이를 인정해서 했을까요? 이는 그 동해가 부여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텐데, 동해가 그리했다는 정확한 기록은 또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삼국지 동의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족과 말갈족의 연결 고리를 제공했던 중국어 발음은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문제를 풀 작은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요? 예족의 예는 예족의 예의 중국어 발음 후이입니다. 즉 중국어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족은 후이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여의 중국어 발음은 푸위입니다. 후위와 푸위 어디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동부여는 중국어로 둥푸위가 되며 동해는 둥후이가 되는 것입니다. 둥푸이와 둥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국어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부여와 동해는 같은 나라가 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족의 예는 중국어로 더럽다는 뜻입니다. 즉 예족은 일종의 멸칭인 셈이죠. 중국인들이 그들을 더럽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여는 멸칭은 아닌 듯 보여집니다. 그 의미가 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부여라 자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여와 예족이 같은 민족이 아닌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부여의 왕이 예족의 왕이라고 자칭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고구려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적용해 보도록 하죠. 삼국지 위지동의전 부여조에 따르면 부여의 땅은 산이나 구릉이 많고 늪지가 광활하며 동해에서 가장 평평하고 앞이 탁 트여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구려조에 따르면 고구려의 땅에 대해서는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많고 평원과 호수가 없다. 산과 계곡을 따라 거주하고 계곡물을 마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구려는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있는 고지에 있었으며, 반면 부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구름과 평야가 있는 저지에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구려가 현독은 고구려현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한다면 고구려의 앞글자 고자는 높을 고, 즉 고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고구려가 높은 쪽에 사는 구려족의 땅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중국인들은 그들의 새로운 정복지에 군을 설치하고 이름을 지을 때 이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들이 새로 설치한 상곡군은 윗지역의 계곡이란 뜻일 것이고, 우북평군은 북쪽 우측의 평야라는 뜻일 것입니다. 당연히 고구려현의 앞글자 고자도 이와 비슷하게 쓰였을 것이고 높은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와 구려족들이 사는 땅이라는 주장이 보다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구려의 중국어 발음은 고우리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예족, 부여 그리고 고구려, 즉 구려에 대한 중국어 발음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예족의 예의 중국어 발음은 후이입니다. 그리고 부여의 중국어 발음은 푸위이죠. 그리고 구려의 중국어 발음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우리 정도가 됩니다. 후이, 푸이, 고우리. 어찌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즉 중국어 발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예족과 부여 그리고 고구려를 하나의 민족 집단으로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글을 참고해 보도록 하죠. 문화식 교수가 쓴 요하 문명과 예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여의 건국자로 알려진 동명은 위략, 옛 기록에 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옛날 북방에 고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의 시녀가 임신을 하여 왕이 그녀를 죽이려 하자 시녀는 계란만한 크기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나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뒤에 아들을 낳았다. 바로 동명입니다. 중략하고 동명의 물을 건너간 뒤 물고기가 자라 흩어져 버리니 추격하던 군사는 건너오지 못했다. 동명은 부여 지역에 도읍하여 왕이 되었다. 라고 하였듯이 북방의 고리국에서 남한 이주민 출신이었다. 즉 동명이 북방의 고리국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화식 교수가 인용하고 있는 위략은 부여가 고리국에서 출발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부여와 고리가 서로 같다는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문화식 교수와 같이 위략의 글이 맞다고 보고 있지만 부여사를 전공하고 계신 것으로 하신 송호정 교수는 논형에서 말하고 있는 탕리국이 옳다고 보십니다. 즉 동명의 출신을 밝히는 동일한 이야기에서 동명의 출신은 어느 책에서는 고리국으로 또 어느 책에서는 탕리국으로 또 어느 책에서는 생리국으로 각기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각기 다른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도 송호정 교수는 위략보다는 논형이 시기적으로 앞선 문헌이기에 논형에 나오는 탕리국을 옳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앞서 그래서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기록이 옛 기록이라는 원본을 보고 옮겨 적은 것이기에 굳이 후대 기록이 작성된 시점의 선후관계를 따라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도 옛 기록의 글자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발생한 혼란인 것 같습니다. 예족, 고리국, 부여 그리고 고구려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하나의 동일 민족 집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맥족과 더불어 저 멀리 황지와 치우 그리고 고구려 발해 몽골 등 여러 나라의 건국의 주도 세력이 되는 것이죠.